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다소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착실히 고점을 높이면서 장중엔 4,600대 후반까지 올라섰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덩달아 뛰고 있는 환율인데 금융시장 상황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죠? 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오름폭을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오후 3시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1% 넘게 오른 4,69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지수는 조금 전 4,692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기관이 7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천억 원, 3천억 원 순매도 중입니다. 특히 현대차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6에서 AI 로보틱스 제품과 기술을 대거 공개한 뒤 연일 장중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는데요. 40만 5천 원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 40만 원 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기아 역시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 6%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또 그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반도체주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대형주는 이틀째 숨고르기를 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소폭 하락세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에 어제보다 0.3% 떨어진 940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환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달러원 환율은 1,470원을 넘어서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원 환율은 어제 주간거래 종가보다 5원가량 오른 1,473원 수준입니다. 달러가 약세인 상황에서도 해외 주식 투자의 환전 수요가 환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오는 6월부터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를 통해 예상보다 많은 아침, 저녁 거래 수요를 확인한 한국거래소가 거래 시간을 더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추진 단계 어떻습니까? 한국거래소가 주식 거래 시간을 대폭 늘립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증권사들과 공유한 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식시장 총 거래 시간은 기존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운영됩니다. 투자자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국내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거래소는 가능한 6월 말까지 시장 개설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넥스트레이드까지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시간이 어떻게 추가되는 겁니까? 투자자들은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엔 한국거래소에서 프리마켓을 이용하고 8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대체 거래소로 이용하게 됩니다. 정규장 시간에는 둘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애프터마켓의 경우 대체 거래소는 오후 3시 40분부터 한국거래소는 오후 4시부터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애프터마켓은 둘 다 오후 8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거래 시간 연장을 하는 배경은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인데요. 한국거래소는 증시 거래 시간 연장과 함께 파생상품 시장 거래 시간을 2027년 말까지 24시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정면 충돌하면서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감 속에 안전자산 수요도 커지면서 국제 금값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파월 의장에 대한 미 법무부 수사가 시작됐다고요. 네, 미 법무부가 연준 건물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파월 의장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례적으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난 9일 대배심 소환장이 도착했고 형사기소를 당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대배심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해 의회 청문회에서 나온 리모델링 예산 관련 발언이 표면적인 이유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수사가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력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며 통화정책 독립성이 경제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고 연준 독립성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통령도 표현의 자유가 있고 파월이 범죄자인지는 법무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불안감 속에 금값은 또 최고가를 경신했죠.
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장중 3% 넘게 급등하면서 트로이 온스당 4,638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다소 줄이긴 했지만 결국 2% 넘게 상승하면서 4,600달러 선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선 연준 독립성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금값이 상승 곡선을 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상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 가격도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3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은 8.2% 급등한 온스당 85달러 84센트로 역시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시작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7천여 대의 버스가 일제히 운행을 멈췄는데 노사는 추가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현 기자. 네, 저는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평소 버스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계속해서 한산한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쉼없이 버스가 오고 가는 정류장이지만 오늘은 시내버스가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고 광역버스만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 서울 전체 시내버스 7천여 대 가운데 6.8% 478대만 운행됐습니다. 일부 시민은 파업이 진행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확인하고 지하철로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지도 반나절이 흘렀는데요. 노사가 만나기라도 해야 파업 종료를 기대할 수라도 있는데 요원한 상황입니다. 관련해 서울시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 불확실하고 이제 조합에서 또 어떤 요구를 해올지, 그다음에 조합하고 언제 만날지, 어떤 것까지 우리가 가능성을 열고서 이것을 대응을 해야 될지 아직 판단하기는 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 퇴근길 교통 대란이 불가피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조는 만약 파업 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내일 첫 차부터 복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오늘 밤까지 버스가 멈춘다고 봐야 해 퇴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해 파업이 끝날 때까지 대체 교통수단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시간대를 1시간씩 연장하고 막차 시간도 종착역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로 늦춥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지하철 172편을 늘려 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서울시는 승용차 이용량이 늘 걸 감안해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 69.8km 전 구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가 새해 들어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와 공급 부족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새해 첫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부터 전해주시죠.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85.1로 한 달 전보다 9.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수도권과 광역, 시도, 지역 모두 상승했는데 특히 수도권은 20포인트 넘게 오르며 반등폭이 가장 컸습니다. 서울은 100을 기록하며 지난해 10월 15일 대출 규제 이후 석 달 만에 기준선을 회복했습니다. 인천과 경기 역시 각각 20포인트 안팎의 상승을 보이면서 수도권 전반의 동반 회복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네, 대출 규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도 전망이 개선된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이 강해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부각됐습니다. 또 새해 들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일부 재개되면서 잔금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입주 전망 개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광역시에서도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면서 주택시장 회복 기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SK텔레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지난달 중순쯤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왔음에도 정작 SK텔레콤 측의 결정문이 전달되지 않아 신속히 이뤄져야 할 피해 보상 절차가 3주째 미뤄지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왜 이렇게 보상 절차가 미뤄지는 거죠? 앞서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21일 SK텔레콤의 해킹 사고 피해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SKT는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결정문이 3주가 지나도록 SKT 측에 전달되지 않으면서 SKT의 수락 여부 결정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 결정은 났지만 절차 지연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대기 상태에 놓인 겁니다. 위원회 측은 결정문 작성에 시간이 소요됐고 늦어도 다음 주 안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SKT 측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조위 조정안을 거절한 전례가 있는 만큼 추후 이견이나 법적 다툼 소지 등은 없는지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문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관건은 SKT의 조정안 수락 여부인데 최종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측은 2월 설 연휴 전 SKT의 조정 수락 여부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과거의 피해 보상 사례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됐는데요. SKT가 자체 보상을 실시한 점도 참작됐습니다. 다만 이번 보상안은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 전체 규모가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SKT의 수용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연간 9천 원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에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고 나섰습니다. 신다비 기자, 네, 회사별로 조금씩 인상 비율이 다를 텐데 각각 어떻습니까? 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1.4%,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1.4%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책임 개시일부터 인상된 자동차 보험료가 적용되는데요. 책임 개시일이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시작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미 가입하거나 갱신했더라도 책임 개시일부터 계약에는 올해 보험료 인상분이 적용됩니다. 지난 2024년 기준 평균 차 보험료는 69만 2천 원이었는데요. 이에 1.3에서 1.4% 인상률을 적용해보면 평균 9천 원에서 9,700원가량 부담이 늘게 됩니다. 대형사들이 이와 같은 인상률을 확정하면서 중소형 보험사들도 유사한 수준의 1%대 초중반 인상률이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5년 만에 차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 건 보험사의 적자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2021년 자동차 보험료를 유지한 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보험료를 내려왔는데요. 연이은 차 보험료 인하로 손보사 누적 적자는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선 지난해 손보사들의 자동차 보험 적자가 최대 7천억 원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까지 4개 보험사의 차 보험 누적 손해율은 86.2%를 기록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통상 80%대 손해율을 자동차 보험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손보사들은 올해 보험료를 2에서 3%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과의 조율 과정을 통해 1%대 초중반으로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홈플러스 투자 손실 사태와 관련해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전부터 시작돼 장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이뤄지고 있죠.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영장 실질 심사에서 김병주 회장과 MBK, 홈플러스 경영진 등 모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문이 5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법원의 판단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820억 원의 대규모 전자단기 사채를 발행했고 이후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산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주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분식회계와 감사 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네, 이번 영장 심사의 핵심 쟁점 뭔가요? 네, 크게 2가지인데요. 먼저 사기 혐의가 성립하느냐입니다. 검찰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고 보고 있고 MBK 측은 고의로 숨긴 사실은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회계 처리의 고의성입니다. 경영진 3명은 상환, 전환, 우선주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제로는 빚에 가까운 돈을 자본처럼 처리해 재무 상태를 좋게 보이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MBK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100장이 넘는 자료로 법원에 적극 소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식당이나 집에서 삼겹살을 드실 때 비계 비율이 들쑥날쑥해서 당황하셨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정부가 삼겹살의 지방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 비율에 따라 부위를 세분화하는 등 규격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겹살 한 덩이에 비계만 절반이 넘습니다. 울릉도의 한 식당이 판매해 논란이 된 비계 삼겹살입니다. 주인하고 뭐 싸우기는 뭐하고 그냥 참고 그냥 먹는 것 같아요. 비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뭐 비계만 준다던가 그러면은. 돈을 주고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딱 했는데 그러면은 마음이 좀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논란이 잇따르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농가의 사육 방식을 개선해 삼겹살의 지방 비율을 현재 22에서 42%에서 25에서 40%로 축소하고 적정 지방의 제품엔 앞삼겹, 지방이 많은 삼겹살은 돈차돌, 지방이 적으면 뒷삼겹으로 분류합니다. 계란 껍질에 찍히는 크기와 품질 표기 방식도 개선합니다. 품질 검사를 거친 계란에 현재는 판정이라고 찍히지만 앞으로는 1등급, 2등급 등을 표기하고 왕란, 특란 등 애매한 크기 구분도 2X 라지, 라지, 스몰 등으로 바뀝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주로 보시는 게 특란이나 이제 대란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큰지 그게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직관적으로 계란이 얼마나 큰지 뭐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개선하는 거고요. 이와 함께 한우는 사육 기간을 줄이고 농협 공판장 내 가공 비중을 늘리는 한편 돼지고기는 도매 시장과 경매 비율을 확대해 유통 비용을 낮출 방침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최근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를 내세운 루바브 식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 중인 루바브 일반 식품 대부분은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루바브 제품인데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루바브 일반 식품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와 무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품들은 갱년기 증상 완화 기능성을 인정받은 루바브 뿌리 추출물이 아닌 루바브 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했는데요. 루바브 뿌리는 안면 홍조와 우울감 등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지만 루바브 추출물은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가 없어 효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조사 제품 10개 모두 갱년기 증상 완화의 기능성 지표 성분인 라폰티신이 검출되지 않거나 하루 섭취량 0.03mg 이하로 기준치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네, 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 대상 10개 중 8개 제품은 갱년기 영양제,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등 확인되지 않은 효과를 강조하는 부당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부당 광고 삭제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루바브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소비자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원료와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윤홍근 제너시스 BBQ 그룹 회장이 모교인 조선대학교에 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윤 회장은 지난 7일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기업이 성장할수록 미래 세대에 환원하는 게 책무라며 학창시절에 받은 도움을 사회에 되돌려주고 미래 우수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전기금은 교육, 연구 인프라 확충과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